자,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 결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을 공개하면서 차근차근 국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또 뜨거웠던 국회 운영위 설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베 총리 어제 청구권 협정 이야기를 본인이 꺼냈습니다. 네네네. 예, 좀 자충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이제 청구권 협정이니까 조약은 맞습니다. 예. 그것을 국제적인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적 효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조약을 위반해서 청구권이 있다라는 해석이 잘못된 거지만 예. 국내법과 동일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보시기에 그러한 청구권 협정이라는 조약이 있지만 예. 강제징용된 그 노동자들이 입은 개인적인 피해는 예. 국가 간의 그런 합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베가 말하는 국가 간 약속 위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 일본 대법원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는 않을까? 것이다. 예.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베의 그런 여기서 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베는 더 이상 이제 거짓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이 거짓말을 계속 밀고 나가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국내적인 요소와 예. 국제적인 요소가 다 함께 있다고 보는데 역시 만약에 이 청구권 협정을과 아베가 해석하듯이 다르게 우리 대법원이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예. 그 비용이라는 것은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교했을 때 커다란 그 비용 부담이 아닙니다. 제가 예. 계산해 볼 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00억 정도인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한국과의 경제력의 격차가 정말 크게 나 있다면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귀엽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렇게 노발대발하고 한번 경제전쟁까지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됐다. 일본에게 조급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동안의 남북 분열을 통해서 이 냉전적인 구조 속에서 일본이 그것을 누려왔는데 예.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이런 평화 모드도 있고 지난번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예. 아베 패싱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소외도 됐고 하는 그런 것도 작용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예. 20년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막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찍어서 풀었죠, 경기를 엄청. 부양하고 예. 또 뭐 적자 국채를 엄청나게 1,000조 가까운 연간 그런 그 발행을 통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 시점이 올해 10월이에요. 예. 예전에 그 소비세를 건들면 일본의 내각은 다 무너졌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이번엔 한국이라는 이러한 펀치를 통해서 일종의 위기를 지금 돌파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뭐 평화헌법은 사실 일본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선량한 일본 국민들도 있고 일본의 시민사회도 굉장히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평화헌법은 바로 그러한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헌법인데 군국주의적인 DNA가 아직도 있는 아베 입장에서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일종의 패권을 지향하는 건데 예. 거기에 한국이 지금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저런 도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당에서 이 대응을 하는 걸 두고 좀 감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사실 네, 오늘만 네, 해도 여당 내에서도 이제 좀 차분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 예.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길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그 길의 한 방법으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남북 평화 경제론을 예. 지금 이 말씀은
이번 사태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신북방 경제론, 신남방 경제론 속에서 전체적인 동북아에서 한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내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극일 또는 반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번 우리 저 반도체와 관련해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예. 개별 허가라는 규제를 7월 달에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시행령을 공포를 했고 했죠. 28일 날쯤에 예.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것, CP 예. 인증을 통해서 한 1,100개 품목 전부를 다 개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예. 그걸 유지하는 이걸로 봐서는 아베가 더 이상 확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요 정도까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의 톤다운이 있다. 그렇다면은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고 10월에 일황의 즉위식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보다는 훨씬 더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대일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차분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치권에서 많이 네.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혹시 차분한 대응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안이 없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박상조 앵커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이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느끼기로는 굴욕적 대응을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분,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예. 압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50년의 격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면 한 1.9년, 한 2년 가까운 정도의 격차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나 SK 지금 하이닉스 같은 그 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예.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 반도체 업체들도 국산화가 올해 내로도 가능할 수 있고 테스트를 거쳐서 얼마든지 내년이면 적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1야당의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산화는 요연한 아주 먼 길이다, 먼 훗날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굴종적인 그러한 대일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거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굉장히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예. 훨씬 치밀하고 차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오늘 좀 이 공포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돌아와서 한번 짚을 건 짚고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당 의원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야당 입장에서 네네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기술력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 이야기를 했다. 네네네. 엉뚱한 해법이다라는 지적을 네.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엉뚱한 해법이라고 표현했으면 뭐 점잖게 얘기하죠. 예. 뭐 우리 박가영 앵커님은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 타조라고 그러죠, 타조. 그다음에 속아 웃을 일. 그래서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님 저하고 판사 출신 좀 그러시고 또 고향도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아베 수상을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아베 수상을 직접적으로 그런 감정 섞인 비판한 것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아. 예, 균형적으로 자국의 정치적 세력은 달리하지만 예. 그래도 자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19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감정 섞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아베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한반도 평화 경제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이달 중순이 넘었으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종집을 찍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에서 여러 차례 걸친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발사체들을 발사하는데 대단히 괘씸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이 기본적인 그 몇 차례 정상회담에 유지되어 온 그 어떤 기본적인 틀, 예. 그것을 깨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실무적인 대화가 북미 간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감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경제로는 여전히 유효한 거고 그것에 대한 큰 줄기에 있어서의 희망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미국은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안보 축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이렇게 사실상 경제 전쟁 상태고 지소미아 파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운하죠? 예. 네, 서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하죠. 예. 또 미국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또 미제도 좋아하고요. 예. 근데 서운합니다. 왜 서운한 거 아니? 이모저모 따져보면 미국은 또 미국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 지소미아라는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예. 소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못해 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도 사실 거의 다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일본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 예.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의 핵심 축, 소위 중국을 견제하는 축으로서 일본이라는 일본을 1로 세우고 네. 한국을 2로 세우고 또 남태평양으로 가면 호주를 세우고 또 인도양에 인도를 세워서 예. 소위 중국의 대국 굴기 또 남중국해에서의 그런 어떤 패권을 지향하는 예.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는데 이 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외교적인 잣대로 미국이 폼페이오가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시안에서 만났는데 입을 이제 걸어 잠궜지 않았습니까? 예.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무도한 경제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달라라는. 그러나 뭐 어제 보면은 우리 정의용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재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꼭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 속에서 지금 확고한 그런 안보 체제를 만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꼭 말을 해야지.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는 파기라는 지렛대를 저는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거꾸로 지소미아를 24일이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 가만히 있고 대신 소극적 협조. 지금도 일본이 그 정보 공유를 지금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아마 9번인가 그런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그거 정보. 없으면 예. 절대적으로 뭐 한미일 간의 그 안보상의 그런 건 구멍이 아니고. 뚫리는. 그럼 2016년 11월 전에는 그러면 뭐 한미일 그 당시에 뭐 문제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명시적인 표시 없이 예. 자동 연장이 되면서 소극적 협조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파기하겠다 해놓고 또 사실상의 협조는 하고. 사실상의 공조를 또 하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다 한번 외교 당국에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좀 더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일본이 부리고 있는 이 억제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용인을 해준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한 해석일까요? 아니면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저런 무도한 어떤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도 미국이 하지 마라. 옛날 같으면 하지 마. 그러면 금방 말을 잘 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는 못할 것이다라는 아베의 어떤 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 판단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국면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위중한 것이고 예.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해보자는 거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수수방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장기적인 대응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현안들 짚어보고자 네. 운영위 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정작 현안과는 관련이 네네네. 없는 설전들이 오갔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네네네. 오시죠.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운영위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퇴질 하지 말고 그 유족들이 위정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다. 대통령께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의 가담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세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퇴질 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이건 계속 정치 똑같은 못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거라고 똑같다면 생각하지는 저는 의원님이 않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란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답변의 태도는 뭔가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용 실장님.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상당히 않습니다. 불쾌하다고 의원님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네? 왜? 아니 저 의원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네? 실장님, 무슨 말씀을 말씀 그렇게 중단하시고요. 이야기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 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정양석 의원님, 잠깐만, 제가 잠깐만. 존경하는 분인데 아니 뭐요? 저 정양석 의원님 그렇게 하지 이보세요. 마시고요. 정양석 의원님 말씀을 좀 자. 삼가서 해주세요. 저 회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잘 봤습니다. 잘 봤지만 아주 곽상도 의원께서 아주 교묘한 예.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 정론관에서 고 김지태 씨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허위 서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소송에 참여를 했다. 변호인단으로. 이렇게 변호인을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런데 이건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운영이다 보니까 소송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허위 서류를 가지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긴 것에 가담했는지 물어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다르고 다른 거죠. 음. 저 뒷 얘기, 운영위에서 한 얘기는 정론관에서는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께서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 예. 라고 하신 건데 아무래도 뭐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죠. 저 김지태 씨는 부일장학회를 만드신 분인데 예.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되는 친일 인사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규명이 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노영민 시장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제 자신 있으면 국회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 이거는 네. 면책특권 이 부분을 네, 지적을 제가 한 아까 거죠.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정론관에서 얘기한 것과 어제 운영위에서 얘기한 곽상도 의원의 발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위험한 발언.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승소한 것에 가담했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봐라라는 질문은 매우 고약한 질문입니다. 안보실장, 비서실장 답변을 두고 오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운영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상대로 많이 했는데요. 차라리 순수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 화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모르겠습니다. 기억 당시에 안 납니다. 얘기밖에. 박상률 랭컨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잘 기억납니다. 김기춘이라는 분의 얼굴 표정과 이 목소리와 이 태도와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거기 비하면
우리 실장님도 너무 착한. 다르긴 저는 그렇게 하네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2차례 검찰 고위급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좀 뒷말도 무성하고요. 네, 이야기가 네. 많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좀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점수를 줄 뭐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네. 조금 이제 중간 간부들이 사표를 많이 내면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 동부지검에 이제 저 전 환경부 장관 불구속 기소 뭐 예.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다가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주진우 부장검사가 그냥 사표를 냈어요. 예. 근데 인사가 어떻게 됐냐면 안동지청장인데 거기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좌천급이라고. 예, 아니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사표를 낼 정도의 그런 보직은 아닙니다. 자천성이 아니라고 보시는 아, 저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자기 함량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면 좌천성인 것이고 제가 보기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안동지청장이 이렇게 뭐 떨어지는 그러한 보직은 아닌 거고요. 예. 아,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 일선의 몇몇 형사부 출신, 예. 형사부 라인에 있는 검사들, 또 기존의 공안부, 지금 명칭 바꿨습니다만 공안부 라인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신임 총장께서 좀 그런 부분도 예. 이번 인사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총장이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대통령이 하는 인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또 민정수석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다음 인사에는 조금 균형, 뭐 조금 더 여론 지금보다는 좀 균형을 예. 좀 더 상대적으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네.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